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선성TV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세계적인 관심사가 지금 다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지만 제 눈에는 이번 미국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여론조사 결과의 흑방이었습니다. 엉터리. 이게 과연 미국만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며칠 날인가 11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결단하라, 전체 여론조사 기관 수사하라, 이런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들의 그 여론조사 이 방법들이 저거들 마음대로였다는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 공작, 조작 뭐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명태균 사건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동시에 한번 이거 조사를 해봐야 된다. 과연 명태균만 그럴까? 기존에 우리가 전화를 받다 보면 뭐 나이가 뭐 60이다 70이다 전화 끊어버리는 이런 경우 저도 당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정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한번 조사해버렸는데, 이야, 이번 미국에서는 전체 다 같았습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해리스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갔어요. 우리나라 언론,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모든 언론이 또 트럼프 당선, 이것보다는 전부 해리스가 당선될 것이라는 쪽으로 보도를 해서 누가 봐도 이번에는 해리스가 당선되지 않겠네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번 제가 한 10개 정도만 갖고 왔는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기관 주로 민주당 편, 이미 편견이 깔려 있었다. 50대 50 예측 프로, 완전히 빗나간 미 여론조사. 50대 50이랬는데 아니었어요. 빗나간 여론조사, 여론조사 신뢰성 큰 흠집. 디데이 직전까지도 50대 50 예측 프로, 모든 여론조사 초박빙 전망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선 당일 뒤집혔다. 이코노미스트 해리스 승리 가능성 56%,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해리스 56%, 트럼프 43%, 대선 당일 확 벌어진 승리를 전망 나왔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선거 쪽집게 통계학자 승률 해리스 우위로 바꿨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해리스 49%, 트럼프 46%, 미 대선 사전투표 7천만 명이 나왔다. 이것도 거짓 여론조사예요. 해리스 대선 하루 앞두고 트럼프의 오차범위 밖 우위 4%포인트 우세.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엉터리였습니다. 미 대선 노스트라다무스 리트만 해리스 승리 예측. 이것도 빗나간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는 미 월가 전문가들 해리스 승리 예상.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자, 워낙 트럼프가 뭐 선거를 잘했는지 아니면 뭐 전에 총기 사고 때문에 많은 뭐 표를 얻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8년 전인가 그때도 선거 때 대부분의 언론들이 트럼프가 참패할 것이라 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건 뭔가 여기에 엄중한 작당을 하는 세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것이 미국만 그럴까? 대한민국도 이래서 제가 꼭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도 끝났으니까 전체 여론조사 기관을 수사하라고 이미 앞선 11월 4일 날 제가 방송한 바 있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송을 보시고 꼭 한번 전체 여론조사 기관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은요, 여론조사 기관을 빌미로 해서 언론이 빅3, 뭐 빅2,
그냥 찍으면 찍는 대로 이게 절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선거가 끝나면 딱딱 맞아 떨어진 게 이게 부정선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 문제를 삼아도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미 대해서는 나중에 또 혹시 우리나라의 여파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분석을 해드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성악의 글은 배신이 풍년이구나. 제목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혹시 살아오면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아마도 크고 작은 배신을 당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배신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신은 인간관계에 있어 신뢰를 잃게 만들며 때로는 깊은 상처를 안겨 정오와 복수의 칼을 뽑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믿는 놈이 먹다고 아는 놈이 덩친다고 했습니다.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부작족,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함, 견리망리, 눈앞에 이익이 보이면 의리를 저버림, 양봉엄위,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배반함, 양오후환, 범을 길러서 화근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자성어들이 생겨난 이유도 인간 세상엔 배신이 판침을 경고하는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배신하는 자는 절대 배신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냥 정의와 원칙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와 권력이 그런 배신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형국입니다. 너 죽고 나만 살면 된다는 외골수들이 우글거리고 지지자들을 거꾸로 몰거나 보살펴준 사람이 등에 칼 꽂는 배신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도 배신을 밥 먹듯 하기 때문일 것이며, 시류에 따라 쓸려다니고 자신의 출세만 쫓는 의리 부재의 정치가 지금은 나라까지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팬덤 정치를 넘어 조폭식 정치가 따리를 털었고, 모였다 흩어지기를 밥 먹듯 하다 보니 좌우의 가치도 화장터로 가버렸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는 정치판이라 하더라도 의리가 사라진 자리에 배신이 박제되다 보니 나라가 이 꼴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배신하는지 국민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향후 대한민국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 같고 아무리 정치가 이판사판 정치판이라 하지만 거기도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좀 있으면 이제 윤석열 탄핵이니 뭐니 김건희 특검이니 끌어내리니 뭐니 이래서도 지금 현재 오늘 기자회견 끝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친한 친윤 여기에도 지금 난리가 났고, 이제 15일이 되면 민주당에도 이재명 실행 떨어지면 저기 있는 김경수가 아마 들어올 것 같고, 아마 이제 또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풍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헤어지고 깔끔하게 악수하는 이런 정치력이 복원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에라 모르겠다, 내만 살고 보자, 내 뺏지만 지키고 보자, 이래서 배신을 때리는 인간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한동훈도 이재명도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이 얼마나 아픈 건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온갖 지저분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잘 슬기롭게 견뎌가셔야 되고, 며칠만 지나면 싹 묻힙니다. 그러니까 빨리
더 큰 사건을 만들어서 기존의 여론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모르십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여론을 만들어서 그 여론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예전에 국정원이 선관위를 보안감사를 하고도 발표하지 못한 그 망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서 부정선거, 조작선거 이거 전격 수사하고 수사를 못하면 국민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확인토록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USB를 북한 김정은에게 넘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서 바로 문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그리고 이재명 볼 것 없이 빨리빨리 전부 다 재판을 빨리 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해야만 이 대한민국의 무도한 저 민주당 야당 좌파들의 그런 행위가 잠재울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강단이고 문제는 결단입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